시드머니 경제학 톡강의를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냈는데 퀴즈 답변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톡강의 마지막에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톡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타이핑도 당연히 톡강이니까 타이핑도 치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치다 보면은 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가 딴짓하다가 다시 이제 벽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를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 얘기일 거고, 중간에 벽타기 하고 있으면은 오늘 톡강이라는데 내용이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오늘 톡강이 주제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톡강이 제목이 뭘까요? 톡강이 제목. 톡강이 제목. 시드머니 경제학. 그리고 부제는 뭐죠? 맞습니다. 돈, 시간, 타이밍입니다. 돈, 시간, 타이밍. 돈, 시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이게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그 시간을 이 톡강의를 듣는다는 거에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돈과 같은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돈이 같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쨌든 좀 더 가치 있는 내용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다시 해보면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맨홀 구멍은 어떻게 파나? 국수 공장은 언제 시작할까? 발상의 전환, 전전세의 테크트리, 시드머니 풀풀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앞서 여기 부제 돈, 시간,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모먼트님이 선물을 드릴 겁니다. 김포에 있는 무아크에 가서 메로나를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로나를 무아크를 가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먼트님이 최애 아이스크림이 메로나기 때문에 무아크에 가시면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은 그 스윗박스를 가셔서 그 메로나 하나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자, 투게더는 안 줍니다. 돈이란 무엇일까? 퀴즈 1입니다. 돈을 왜 벌까요?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무엇일까요? 정형돈. 역시 MZ세대도 아니고 X세대라서 레전드님이 정형돈을 얘기를 하셨어요. 내 동장을 스쳐 지나가는 거.
돈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힌트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예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돈이란 무엇일까?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이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을 못 하는데, 윤단태님 역시 센스 좋습니다. 국가의 신용까지 나왔어요. 돈이란 이의 걸고 딴지 거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게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치의 교환 수단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돈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쌀을 배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이라는 거를 가치 있는 거죠.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을 돈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가치의 교환 수단이 로 활용되고 있는 게 돈인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퀴즈,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가치의 교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거를 교환을 하죠. 쌀도 뭐 교환을 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쌀일 수도 있고, 뭐 의식주일 수 있고. 근데 이제 돈으로 교환을 한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의식주 중요하죠. 근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 답변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옷은 쌀포대 입고 다니면 되죠. 맞아요. 옷은 쌀포대 입고 다니면 됩니다. 인간의 본능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똔똔 교환 가능한 거. 맞죠? 정답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시간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퀴즈가 나가죠. 퀴즈 3. 돈을 왜 버나? 송혜교는 시간이었다. 돈을 왜 벌겠어요? 그렇죠. 자유롭고 싶어서. 뭐야?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돈과 시간을 돈으로 시간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죠.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살 것인가.
이게 고민인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얼마에 살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얼마에 살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오늘의 부제, 돈과 시간 그리고 타이밍. 돈으로 사람들이 많은 거를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때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가지고 시간을 태우는 겁니다. 돈을 넣어서 시간을 태워서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게 부동산 투자인 거죠. 시간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단타라는 것도 시간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오래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좀 줄 텐데, 그렇지가 않다면은 리스크가 좀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과 시간을 바꾸는 타이밍을 이제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돈, 시간,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 시간, 타이밍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교환을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행복. 그렇죠. 행복이죠. 그 행복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정한 경제적 자유죠. 돈만 있다고 경제적 자유가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돈이 있고 교환 가치로서의 효과가 높을 때가, 이게 진정한 돈을 버는 이유가 되는 거고, 돈을 벌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냥 단순히 돈만 많다,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가 없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돈을 버는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거, 돈이 무엇이고, 그리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이고, 그래서 돈과 시간을 바꾸는 타이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이 효과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주제 얘기할 때. 첫 번째 주제 뭐였죠? 아, 두둥 짜잔 돈. 첫 번째 주제가 뭐냐고 하니까는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첫 번째 주제는, 네, 맞습니다. 맨홀. 맨홀 뚜껑을 어떻게 파냐입니다. 파냐. 셀이 아닙니다. 딕입니다. 딕. 노셀. 노셀입니다. 노셀. 구멍을 어떻게 파냐.
맨홀 구멍은 어떻게 파나? 매도 뚜껑 팔면 잡혀가. 맨홀 뚜껑 그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이게 어, 팔면은 잡혀가기도 합니다. 조심해야죠. 잡혀가는 사람들 여럿 나오겠네. 보니까 동시 접속자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들락날락 하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카카오 TV의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맨홀 뚜껑이 이렇게 보여요. 맨홀 뚜껑이 이렇게 보입니다. 종류별로 있죠. 맨홀은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맨홀 뚜껑이 어, 있었을까요? 맨홀 뚜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맨홀 뚜껑이 있던 시기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제 맨홀 뚜껑이 이제 만들어지기 이제 놓기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맨홀이 종류별로 시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가 가장 오래됐고요. 여기 보이시죠? 오래된 거, 그 다음 순, 여기 그 다음 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홀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맨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이제 그 혹시 이제 면접 보실 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 면접 때 맨홀 뚜껑은 왜 동그랄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없으시죠? 맨홀 뚜껑은 왜 둥글할까요? 면접 때 이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맨홀 뚜껑. 근데 시간상 이제 정답을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맨홀 뚜껑이 지금 왜 둥글할까라는 질문에 결국에는 빨려든 겁니다. 맨홀 뚜껑은 둥글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게 있습니다. 네모난 게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질문하는 거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맨홀 뚜껑 그래 내가 흔히 봐던 게 동그란 거지 맞아 왜 동그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당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물린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지성적으로 이거 사라고 하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한 겁니다. 별 모양은 오바고 세모 모양도 있어요. 세모 모양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맨홀 뚜껑은 왜 둥글하냐? 이거 그냥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서 당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맨홀이 왜 맨홀 이름이 왜 맨홀일까요? 맨홀 이름이 왜 맨홀일까요?
오늘 딱 이거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빠져 죽으라고 맨홀. 야, 대박. 그럴 수 있습니다. 맨홀 이름이 맨홀인 이유는 사람이 들어가서 구멍을 팠기 때문에 맨홀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일 거가 받아들일 거가 있는 거고, 너무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맨홀 얘기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맨홀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얘기도 연결이 되면서 하나 부자가 되신 분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맨홀 얘기가 이제 또 필요한 거죠. 이 맨홀을 이 지금 동그랗건 네모나건 이거를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파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구덩이를 팔라 그러면은 또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년대 80년대 청계천 등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범람하거나 홍수가 나거나 치수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맨홀 등 홍수 방지, 치수 등을 위해 맨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곳에 이미 일제시대부터. 근데 맨홀을 파는 데 있어서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다 보니까 이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리고 공공근로처럼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땅을 파서 결국에는 땅을 판 거에 맨홀 뚜껑까지 이 얹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집해야 되고, 사람들 중에는 또 땅을 파야 되고, 마지막에 맨홀 뚜껑도 덮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맨홀 뚜껑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도난 방지를 위해서 무겁게 만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스파이더맨인가? 하여튼 마블 영화에서 맨홀 뚜껑을 한 손으로 열죠. 불가능합니다. 맨홀 뚜껑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맨홀 뚜껑을 여는데 열기까지는 또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구덩이를 파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이제 맨홀 뚜껑을 이제 팔 때 공공근로처럼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그 8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맨홀 뚜껑을 만들기 위한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업 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 반장이 맨홀 뚜껑 여기에다 이제 맨홀 뚜껑을 달 거니까 여기 구덩이를 파겠습니다 라고 한 상황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누가 이제 먼저 그 맨홀 뚜껑 여기 땅을 팔 거죠? 라고 하니까는 막 이제 서로 이제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지금 여러 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어.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을 이제 맨홀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땅을 파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명이 모였어. 땅 파야 된대.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땅 팔 사람. 서로 앞다투어 먼저 땅을 팔려고 하겠죠. 왜냐면 작업반장한테 인정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땅 팔아서 빨리빨리 땅을 파야지만이 오늘 작업뿐만 아니라 다음 맨홀 구멍을 팔 때도 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빠져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파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땅을 파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땅 파다 보면 구멍 파다 보면 나오는 게 뭘까요? 유적까지 갔네. 지하수, 돌. 그렇죠. 큰 바위 정도의, 그렇죠. 안반 정도. 맞습니다. 금 나오면 대박이긴데. 지금 땅을 파다 보면은 큰 돌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돌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처음부터 신나게 파던 사람이 이미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돌을 뺄 수 있을까요? 돌 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운이 땅 파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 와중에 이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땅을 팔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처음에 땅 팔 사람 누구라고 했었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서로 땅 파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땅을 파다 보면은 결국에는 큰 돌이 나오죠. 그래서 돌이 나오면 결국에는 그 돌을 빼질 못해요. 왜냐면 돌을 빼지 못한다는 얘기는 후속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돌을 빼본 적이 있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돌을 빼질 못하고 결국에는 흙만 진탕 파고 더 이상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흙 파는 거는 이 많은 중에 초기에 할 사람들 하라고 하고 돌을 꺼낼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힘만으로 돌을 빼는 게 아니라 지렛대를 활용을 해서 돌을 빼냅니다. 마찬가지로 돌을 빼고 나서 또 이제 큰 거를 하나 했기 때문에 이 또 연속적으로 땅을 파야 되는 사람이 또 다시 달라붙어서 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땅을 다 파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맨홀 뚜껑을 닫으려고 할 때 흙을 파던 사람들은 이 맨홀 뚜껑이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맨홀 뚜껑을 이동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흙 파는 사람은 계속 흙만 팠지 마지막 맨홀 뚜껑을 덮지를 못합니다. 근데 맨홀 뚜껑을 덮은 사람이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결론을 냈잖아요. 그 사람은 다음 맨홀 작업하는데 뽑혀 나갑니다. 맨홀 뚜껑을 덮는 일이 될 때까지 이 수많은 과정이 펼쳐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초반에 너무 나대면서 진을 빼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맨홀 뚜껑을 덮질 못하고 다음 맨홀 뚜껑을 뚫는 작업 현장에 뽑혀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내 포지셔닝을 하면서 타이밍 맞게 내 가치를 투여를 해서 극대화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죠. 시간을 투여를 했는데 돈을 못 벌은다. 그럼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을 들여서 땅을 그렇게 열심히 팠는데 힘은 엄청 들었는데 내 시간 들이고 노력 대비해서 가치 전환이 돈을 적게 받아요. 근데 중요한 타이밍에 이 안반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머리를 써서 지렛대를 활용해서 돌을 빼냅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밍에 맞춰서 돌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또 맨홀 뚜껑까지 덮으면서 시간 대비 효과를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많은 가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음 현장에서도 계속 일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버는 상황을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현장을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겠지만은 요령과 노하우 그리고 쌓이는 그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방법이 아니라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은 확장된 또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면서도 그 현장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관망을 해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내가 투여를 해야 되고 요 구멍 파는 데 있어서 요령이 붙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파고 어느 시점에는 돌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략도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내 몸값의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덤벼들어서 처음에 오바해서 막 흙을 열심히 파다가 결국에는 허리병 나서 다음 현장은 가지 못합니다. 롱런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가치 투여한 거 대비해서 돈을 못 버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떠한 일이 시작되면은 너무 전투적으로 달려붙는 것들이 조금은 때로는 설레발치는 것들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일머리를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 뭘까요?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국수 공장은 언제 시작할까? 네. 국수 공장은 언제 시작할까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국수가 유명한 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수를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네. 중국이 국수도 젓가락으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민족 중에 하나죠. 우리 중국 영화 보면은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봐보면 국수가 유명한 데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많이 못 찾아요. 국수가 유명한 곳 평양국수, 잔치국수. 돼지울지로. 종로 3과 멸치국수 이것도 이제 연관성이 좀 있긴 합니다. 대구가 섬유 생산과 함께 그 국수가 전국 시장의 50%를 독점을 했다고 합니다. 70년대. 그리고 국수는 그 60년대부터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그 밀 원조를 해주면서 국수가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중간에 나가셨네.
그래서 지금 봐보면은 그 국수에 이제 영향이 이제 그 대구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국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수를 제일 많이 먹었던 데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넘어옵니다. 근데 국수 소비량이 줄기 시작을 하죠. 국수 소비량이 줄기 시작하는 90년대에는 국수를 많이 안 먹죠. 근데 국수를 안 먹는 90년대는 뭐가 생겼을까요? 국수 대체. 모먼트님, 그 빨리 지금 무아크 가서 그 저기 뭐야 메로나 하나 빼서 드세요. 맞추셨네. 무아크 가서 그 빼서 드시면 돼요. 예, 라면이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저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국수와 경쟁을 하면서 라면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수보다 라면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대는 국수를 만들던 공장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위기는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심권의 종로에 칼국수 집이라든지 뭐 면집, 을지로의 면집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수 공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국수 공장 두 번째 주제 국수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수 공장이 한참 80년대하고 90년대까지 정점에 이르러서 하락세로 접어드는 요 시기에 서울 시내에 국수집도 많이 있었고 그거를 공급을 해줘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국수 공급을 하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침부터 이제 국수도 먹고 어, 네, 정답들을 좀 맞히셨나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부에코끼리님도 그 이제 매놀 얘기할 때 키포인트를 맞히신 것처럼 병아리 청년님도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에 맞는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돈을 벌 때 출근 시간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죠? 7시에 출근하시나요? 9 to 6입니다. 그렇죠. 8시 59분까지. 정답. 9 to 6로 9 to 6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인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국수 공장의 종로에 있는 국수 공장에 있는 국수 공장은 주변의 식당 등에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밤에부터 새벽까지 국수를 만듭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성국수 공장 1947년 문을 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낮에도 하려면 하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데들은 저녁과 밤에 만들어서 생면 공급 그리고 그 다음에 유부 공급 유부랑 오뎅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죠.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 국수로만 만드는 건데 이렇다듯이 그때 이제 소비량들이 70년대 80년대 국수 소비량들이 상당하니까 그때 오뎅도 같이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유부도 만들고 그래서 잔치국수 같은 것들 많이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 공급을 이렇게 해줬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번다, 직장을 갖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 to 6에 대한 직장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밤부터 일해서 새벽까지 일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낮과 밤을 바꿔서 일을 한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거 맞죠? 비타민 B가 이제 부족한 현상은 맞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익숙해서 돈을 뭘 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별화가 돈을 버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남들이 일 안 할 때 일을 한다면 이게 너무 익숙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밤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되면 낮에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고 일어나면은 남들은 9 to 6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돌아다닐 시간이 생깁니다. 출근하기 전까지. 9 to 6가 거꾸로 된 거죠. 저녁 6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뭐 새벽 4, 5시에 퇴근. 맞습니다. 은행도 가고
은행도 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가고. 동대문의 사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돈들을 또 많이 벌었습니다. 4, 5시에 퇴근을 해서 오전에 뭐 12시나 1시 정도까지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남들은 일하는 시간에 다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돈보다도 귀한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부동산도 보고 은행 볼 일도 보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돈을 벌게 될 수밖에 없고, 돈을 버는 찬스를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사례, 누구의 사례일까요? 1번과 2번의 사례.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저희 아버지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밤에 국수 공장을 다니셨고, 그러면서 낮에 주무시고 나서 낮에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고, 은행을 갈 일이 확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돈을 벌고, 남들이 다들 직장에 있는 시간에 이 시간을 확보를 해서 은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다니고. 근데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9 to 6, 뭐 그보다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겠지만은, 그 시간에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은행을 간다는 거는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은행 한번 갔다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뭐 부동산을 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조금은 너무 익숙한 거에서 돈을 못 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생각을 하질 못해요. 남들과 똑같이 뭔가를 하고 남들 쉬는 날 똑같이 쉬고 이러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 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조금은 남과 다른 어떤 행보를 보일 때 그때 돈을 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원망하면서 돈을 나만 못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결국에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차별화를 한다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차별화가 되게 너무 이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데, 일반적인 거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는 거죠. 차별화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거에서부터 어떻게 조금만 더 차별화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차별화를 하려면 너만 바뀌면 돼요. 그리고 너가 가장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안전한 곳에선 수익이 안 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마치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가 가장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는 할 수 없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부터 차별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차별화가 하다 보면은 할 수 없는 것에서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차별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돈이 벌리겠죠. 근데 이런 차별화가 그러면 차별화를 어떻게 해? 라는 상황이 이 도돌표를 묻는다면은 이런 거의 차별화의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일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이게 쉽게 포기를 하는 거죠. 절박함. 저희 아버지한테는 애가 셋이 있었습니다. 셋. 삼남매. 그리고 단칸방 4평 5식구 4평 이렇게 살았어요. 되게 좁죠. 근데 이제 4평에서 살기 위해서 절박함이 컸어요.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넓게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고 더 많은 움직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방법을 강구한 게 밤에 일하자. 그리고 낮에 일정 정도 자고 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정보를 얻고 움직여서 돈을 벌을 방법을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밌는 게 국수 공장에 다니셨는데 그 국수 공장에 다니면서 물건을 다 만들고 그런 다음에 물건을 다 만들면 일부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퇴근 전까지 물건을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3, 4, 5 모여서 고스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국수 공장에서 국수를 다 만들고 나서 고스톱을 좀 치고 그러다가 퇴근을 하고 근데 이제 고스톱을 친 이유가 있어요. 국수 만든 것들을 배달을 이제 해주기 전까지 배달해주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다 갖고 가야지 퇴근을 합니다. 근데 물건은 다 만들었지. 근데 이 배달하는 사람이 아직 시간이 돼서 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화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고스톱을. 그렇게 이제 시간을 때우다가 이제 다들 퇴근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별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익숙한 데에서 조금 바꿔보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러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퇴근도 빨리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물건 만들고 고스톱 칠 시간에 일부 지역을 배달을 하면서 퇴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종로에서 그 종로에 있는 가내로 하는 국수 공장에 그렇게 다니셨는데 퇴근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있는 물건지 있는 쪽에는 배달을 해서 배달을 해주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 작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퇴근하는 길에 국수도 배달을 해주고 또 하나 배달을 해주면서 알게 된 것들이 이 도심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시는 계기가 됩니다. 종로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과정 중에 시내에 다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시내 음식점에 칼국수 집이 됐든 뭐 콩국수 집이 됐든 뭐 직접 안 만들고 다 받아서 쓰는 데들은 그쪽에 배달을 해주고 퇴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배달 수익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먼트님이, 지금 뭐 모먼트님이 대단하시긴 하죠. 그 무화과하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이제 뭐 그 쿠팡도 한번 쿠팡 배달도 또 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에서 봐보면 그런 것들이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큰 변화를 알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돈도 벌면서 배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 파악을 하게 되고, 결국엔 퇴근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오후 6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서울 시내 주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배달하고 나서 수금한 이 돈들 있지 않습니까? 대금 지급할 거는 공장에 납부를 하지만은 배달료로 받은 것들은 성금이 생긴 것들을 바로바로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은행에 볼일 보러 가면서 예금을 하고, 은행에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들을 캐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은행에 나와서 부동산을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고 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집에 잠깐 들릴 일도 있으면 들리기도 하지만은, 또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하다가 출근하는 길이 맞아떨어지면 출근도 하시고, 그렇게 24시간을 풀타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차별화를 만드는 겁니다. 차별화가 작은 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배달할 거리가 생겼네 라고 하니까 배달도 하게 되고, 퇴근도 일찍 하게 되고, 집에 일찍 오게 되고, 수면 시간을 또 확보하게 되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은행도 보고 부동산도 보고 이렇게 되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을 많이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일을 하면서 돈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고, 저한테 많은 그러한 얘기들을 해주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시드머니 이 톡강의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번다는 거, 시드머니를 만든다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시드머니를 만든 거예요. 배달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돈이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고, 또 월급도 받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목표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표한 돈들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다음 뭐를 하려고 이렇게 배달도 하고 월급도 받고 움직이고 은행도 가고 부동산도 보고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하지가 않죠. 쉽지는 않고.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지금 세 번째 주제가 뭐죠?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한참 또 올라가시나요? 그죠? 발상의 전환, 전전세, 테크트리.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옥에 살아보셨나요? 한옥? 제가 이제 한옥을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는 좀 좋은 한옥이고, 아유, 뭐 한옥이 다 좋은 한옥만 나오네. 왜 이렇게 검색하면 안 되죠? 한옥에 살아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건데, 요 근래 한옥을 검색하니까 다 이쁜 한옥만 나오네요. 옛날 한옥은 나오지 않고, 요 정도 되겠다. 한옥을 보시면은 여기 한옥을 보면은 요런 집들, 예. 이게 서울 시내에 있는 한옥들이에요. 예, 서울 시내에 있는 한옥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특징이 있죠.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중정도 있고, 여기에 장독대가 있는 옥상도 있습니다. 여기 중정도 보이고,
이렇게. 근데 이 한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집을 들어가는 그 길목에 여기도 그렇지만은 이 지금 한옥이 딱 이미지가 맞는 한옥이 쿠팡 한옥이 나오네. 쿠팡 한옥.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한옥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가장 유사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한옥과 유사한 거를 이제 찾아보면은 이것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생긴 집들이 이제 많았었고, 네. 한옥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봐보면은 한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한옥의 구조가 이렇게 이제 집들이 네모나게 있는데 여기에 대문이 있으면 대문을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문간방이 있습니다. 문 바로 옆에 있는 방을 문간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문을 들어가서 통과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부엌이고 그리고 여기는 안채입니다. 안채. 그리고 여기는 여기 중간에 마루가 있고 여기에 마루가 있고 이것도 방이고 여기도 방이죠. 아유 너무 조그맣게 그랬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제가 그린 거를 이제 봐보시면은 요 앞에 문으로 들어가서 문간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간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관을 간통해서 여기 현관을 들어가서 여기 첫 번째 요 첫 번째가 여기 첫 번째가 문간방이죠. 여기가 4평 5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 또한 예전에는 이 각 방들이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방인데 여기가 다 요 방 한 칸을 전세로 줬습니다. 전세와 월세. 그래서 이제 문간방에 4평에 살았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았는데 이제 반전이 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한옥의 구조상 한옥은 4개에서 5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고 그 방들을 각 방이 전세와 월세를 둘 수 있었죠. 근데 각 방에 전세와 월세를 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지금 세 번째 주제가 뭐였죠? 전전세, 테크트리. 각 방을 전세를 줄 수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국수 배달하고 월급 받고 은행에 예금이자 받고 한 것들을 모아서
방 한 칸 전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얻은 방을 월세를 받습니다. 그렇게 내 집이 아닌데 여러 곳에 방을 전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변화 변동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그 단칸방에 산 거 맞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돈이 없었고, 그런데 작은 돈들을 모아서 집을 먼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방법을 택한 거죠. 갭 투자도 뭐 그때도 갭 투자도 있긴 했지만은 그 갭 투자를 이전에 갭 투자도 돈이 들어가요. 근데 방 한 칸을 전세를 얻는다는 거 자체가 방 한 칸의 보증금이 얼마나 하겠어요? 방 한 칸의 보증금은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지금도 뭐 이렇지만은 이게 이렇게 되면서 다른 집에 문간방 그리고 건너채 방을 얻어서 거기에 월세를 받습니다. 그러한 집들이 몇 군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에서 월세를 받고 보증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면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 돈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죠. 몸테크, 바닥은 무엇일까? 바닥까지 몸테크, 이게 무엇일까? 이제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매수하기 한옥을 사나요? 이러면 또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사요? 이런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뭘 사요? 한옥 사나요? 이러면 진짜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꽝인 거예요. 몸테크의 끝판왕, 바닥은 무엇일까요? 몸테크의 바닥. 몸테크의 요즘에 몸테크 한다고 하죠. 몸테크의 바닥이 무엇일까? 관망하면 어떡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움직이는 네가 문제라고. 몸테크의 끝판왕은 똘똘 뭉치고 힘든 걸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이것을 함께 하는 게 몸테크예요. 몸테크가 저거예요. 똥돌 뭉쳐서 단칸방에 살고 힘들게 살고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남의 집에 멀티로 떠서 전세를 얻고 이런 것들을 돌리려 그러면 단칸방에 살아야 되죠. 안 채 살 수 있는 돈이 있지만은 안 채를 사는 순간 전세 보증금이 커져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커진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러면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되면서 보증금들이 모아서 다른 집에 단칸방을 얻고 월세를 받고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니까 돈이 뭉칠 수 있는 큰 돈도 생기고 월세 받는 돈도 생기고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생기니까 바로 그 보증금은 안 되니까 은행에도 넣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회전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또 뭉치는 돈을 만들고 이 뭉치는 돈이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돈을 알고 있다. 돈을 벌겠다. 돈의 속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시점에 요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가을에 시드머니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시고 하셔야 되죠. 너가 안 움직이는 게 문제인 거고, 너가 편하려고 했던 게 문제인 거고, 결국에는 또 뭐예요? 생각을 잘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똘똘 뭉치고 힘든 거 같이 하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데, 이거를 하면, 이 몸테크를 하면 돈을 법니다. 그냥 말로만 몸테크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 어떤 식의 몸테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실제로 부자로 산다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되죠. 네 번째 주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번째 주제. 시드머니 풀풀. 시드머니 풀풀입니다. 네 번째. 시드머니 풀풀이 뭐냐? 여기 이제 그 시드머니 풀풀 강의라고 이제 되어 있죠. 풀풀이라는 말에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 준 사람은 또 우리 빨대 공장님이 또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저 여기 목차를 써놨어요. 이게 기본 강의 목차입니다. 월급쟁이 연말정산의 재테크, 현금 회전하는 방법, 통장 활용하는 방법, 투자 전략, 소액과 가치 투자, 부동산, 마인드 리셋. 이거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얘기를 한 거죠. 5번 패스해도 되겠죠, 기본 강의 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풀 강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서 플러스 나무 플러스 나무, 결국에는 숲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플랜트죠. 플랜트를 플러스 해서 숲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풀풀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에서 차별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차별화를 만들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화를 다른 곳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차별화를 찾기 시작하고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인다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다락도 있어서 다락 얘기는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락 얘기는 다음번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준비를 해놨는데 다락까지 얘기하면은 밤이 샐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쉬어야죠. 네. 그래서 다락
얘기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쇼킹한 또 다락 얘기를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락 얘기가 궁금하면 이제 신청하겠죠 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도 너무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드머니를 모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참 어렵지만은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치지 않을 때 시드머니는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톡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본 강의 이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심화 강의는 강의 듣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실제로 너가 안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을 할 겁니다. 숙제가 있죠. 숙제해야죠. 숙제하면서 내 미래를 그려보는 겁니다. 차별화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차별화를 만드는 거에 제가 기본이 뭐라 그랬냐면 제일 익숙한 거에서 차별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가장 익숙한 거, 가장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너를 알아야 되는데 너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아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숙제를 하고 너를 알고 나서 다음의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해야 될 것이고 오프에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게 방향의 컨설팅을 받는 거죠. 집단 컨설팅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다음 투자 하락장의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또 상승장에서 고민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한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그 비교 같이 하면서 탈탈 털리고 저한테도 탈탈 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드머니 강의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 강의에서는 투자 이력서를 써보고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 들은 강의들을 한 번쯤은 잘 벽타기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고민도 좀 해보시고 해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은 조금은 더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해드릴 것들은 이제 오늘 톡 강의에서 얘기를 다 해드렸고요. 이게 지금 카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샘플로 이미지도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기는 기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극적인 요소만 쓰고 상세한 얘기는 쓰지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 그리고 부자들 되고 싶은 사람 부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부자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가야죠, 저도.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얘기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은 좀 더 필요한 부분들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그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데일리 모멘토 라이브 예,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녹화본을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러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녹화본 올려드린 거를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데일리 모멘토 멤버분들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나, 내가 너무 익숙한 거 그리고 너무 획일적인 거에만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 강의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때 털릴 거를 각오하고 오시면 됩니다. 털릴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하락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드머니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3억 모으라고 했죠. 3억 모아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다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불릴 것인가, 돈이 움직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돈이 무엇인가, 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음 장 그리고 하락장 때 그리고 다음 장 때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 걸로 마치고 녹화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